자, 가봅시다. 또 주말 마무리 잘 하고 뭐 NBA 진행 중인데 항상 느바는 4쿼터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KBL 경기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한 2주? 긴 거는 한 3주 정도 걸리고 빠른 건 한 2주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뭐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게 맞이하면 또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판단하기는 항상 빠르니까 뭐 차차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V리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대한항공 183 정도 받을 거고 1.5 이렇게 받을 거고 일단 사실상 우리 카드가 우승을 할 가능성이 크죠. 변수도 안 터졌고 손보전에 변수도 안 터졌던 부분들이고 결국 뭐 어렵게 경기를 펼쳤지만은 홈에서 세트를 안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물론 뭐 항공 감독 같은 경우도 뭐 끝까지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올라간다 보고 지금 대한항공이 남은 팀은 저기 뭐야 손보 그다음 옥금 이래 남았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현대캐피탈한테 좀 이겼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마긴 한데 사마가 아직 뭐 순위가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배당의 경기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또 뭐 전력차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는 뭐 저득점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솔직히 뭐 없어요. 이 OK라는 자체 팀 자체는 근데 또 이제 뭐 그거라는 것도 있죠. 뭐 홈 그라운드에서 진행을 한다. 뭐 3, 4위 약간 단판성의 경기 내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지금 옥금 이 상태에서 이제 선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미친 활약 이거 예상을 하고 이거 하나 믿고 뭘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맞는 경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자 배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거 솔직히 의미 없죠. 이것도 이제 언어버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기름은 이미 우리가 한 3경기 4경기 전에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얘를 보는데 저는 요 경기를 뭐 평소에는 이제 절친 더비 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하는데 뭐 기준점은 178 준 것도 아니고 181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저는 그냥 끝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고 이게 뭐 질질 더 끈다고 해서 뭐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뭐 이거 뭐 존심은 있지만 지금 시즌이 끝나가고 도공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득점 저득점 쪽으로 건드는 게 뭐 또 우리가 뭐 풀엔 그러다 뭐 도프를 간다든지 뭐 도로공사 옆배를 간다든지 뭐 전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뭐 옥금 풀엔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다득으로 배당이라도 챙겨 먹는 게 이득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자농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하고 삼생하고 근데 뭐 그거는 아시죠?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붙어봤던 부분인데 그래갖고 뭐 삼성이 이겨서 우승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플레이오프 삼성은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뭐 오바는 해주고 했지만은 좀 마무리가 못했고 뭐 결론도 1등도 못했고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지수의 시대가 아직까지 지수 시대라서 박지수를 보고 뭐 1등급을 드렸던 거고 부산 프렌도 들어왔죠. 어제 안 들어온 게 이제 그 뭐야 모비스 프렌을
근데 모비스 언더는 저는 다 생각해도 모비스 언더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조합을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거랑 상관없는 게 있어요. 상관없는 게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저득점적인 부분들은 안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득점 기점으로 가는 걸 간간히 제가 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건 정규 시즌의 이야기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플레이오프 때 삼성생명이 5승 11패를 보여줬다. 이게 다득점으로 몰아친다고 가능한 수치냐? 그건 아니거든요. 플레이오프 기간 한정했을 때 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일단 이 경기의 우선순위는 핸디를 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여자 농구에서 2개, 3개 가져가는, 2개 다 가져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득점 쪽으로 일단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경기고, 맞잖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수의 컨디션은 뭐 그날 다를 수도 있고 뭐 경기 감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강팀의 일단 기본 조건, 일단 박지수는 인사이드적인 부분들이고, 국민은행은 우리은행 이 부분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지금 1, 2년이 아니고 거의 10년째 지금 다 돼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성을 해도 9굴에 19 대전을 했을 때 선수들이 컨디션으로 지쳐 보이면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 인간인데 지도 알지. 지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알잖아. 특히나 백업 수비에 대한 그런 플레이어를 했던 게 위성우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언더 일단 좀 우선적으로 좀 보이고, 그래도 핸디적인 부분들 10점 쪽이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배구나 여자 농구는 그래 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2조합이죠. 3조합을 가져가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뭐 또 부산 프렌 같은 이런 또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느꼈는데, 이 나가사키라든지 이와키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뭐 제프 찌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나가사키 이런 팀들은 오바라 역풀 2가 오히려 더 좋아요, 요번 시즌. 왜냐면 J리그 2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키도 봐봐요. 근데 그냥 배당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가보지를 못하겠죠. 네, 그런 걸 신경을 깨세요. 솔직히 아산도 언더가 나왔지만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는 제가 1.37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주랑 대전 한번 볼게요. 질문 다 끝나고 받을게요. 일단 뭐 제주도 대전도 같은 내용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영입은 항상 꾸준하게 해주고, 뭐 돈을 많이 갖다 붓는 영입도 있겠지만은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 2부에서 끌어올리고, 대전이 뭐 축구로서는 지금 뭐 투자나 그 다음에 차기 계획들, 이런 거 비전이 확실한 팀 아이가. 제주 같은 경우 이제 학범선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대에 좀 말맞춰 가는 부분, 지금 여기 좀 약간 좀 적응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좀 빈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이거는 다득점 쪽으로 일단 볼게요. 일단 뭐 둘 다 기본적으로 뭐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고, 뭐 남길 감독 이슈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뭐 하긴 하지만 이민성 감독이 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언더적으로 볼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신장적인 이점을 가진 선수들 상당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런 부분들은 대전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세트피스에 상당히 능한 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에너지 레벨 어찌 보면 약간 모비스 농구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90분 내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나온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약간 뭐 지키는 경기도 있고 못 지키는 경기도 있고,
요런 뉘앙스가 이제 대전의 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가져가는 요런 걸 분석을 들었을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다득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승패는 투레이 나올 수도 있고 제주승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거에는 배팅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결과를 까봐야죠.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추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경기가 있다. 그러면 다득점으로 가는 게 맞겠죠. 어차피 배당의 차이는 그다지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1대1 상황이 놓여질,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놓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경기는 선택을 하려면 오바를 가는지 마는지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FC 서울하고 그다음에 인천 유나이티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지금 뭐 안 되면 태물이고 잘 되면은 한 거고, 이런 이슈에 나는 좀 안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기동 감독이 세팅이 되고 돈을 많이 붓고 더 보강이 잘 되고 멤버 구성이 좋을 때 포항이 구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했을 때 성적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부담감이 커서 오히려 역행을 하느냐. 왜냐면 FC 서울 같은 경우도 저기 포항은 그런 게 없어요. 포항도 잘하는 팀이잖아. 약간 극성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뭐 감독이 물론 잘해서도 있겠지만 별로 깔 것도 없어서 그랬긴 했겠지만은, 좀 약간 아무래도 농구, 야구, 축구를 따지면 약간 좀 극성적인 부분이 있는 게 K리그에 그런 부분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뭐 감독이 능력 있는 팀들 있죠. 뭐 박동혁 감독이라든지 어제 부섰던 부산 아이파크의 뭐 박진석 감독이라든지, 요런 감독들은 그래도 몇 시즌 감독을 했던 팀이야. 뭐 승격을 이룬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다 좋게 평가를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뭐 박도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 팀에서 오퍼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런 부분들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증명을 했던 게 어제 무슨 경기고 부산 아이파크 경기죠. 강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4대1이라는 부분들, 놀라고 약을 빤 게 아니고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무고사의 기량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르난데스, 거기서 이제 활동력을 제일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 에르난데스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제르소도 일단 뭐 기본 세팅감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선수의 결정력들은 좀 많이 더 부족한 상태예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중원에 이제 밸런스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결국 골을 넣어야 무슨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헨슨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포항에 있을 때도 제가 그런 닉네임들 하나씩 붙어주긴 했죠. 그 뭐 기록식의 항태잖아. 또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또 되면은 또 후반에 쪼꼬로 써가지고 또 확 벌린다든지 승기를 잡는 요런 부분들도 확실히 지금 한 3시즌 동안 보여준 감독이기 때문에 뭐 좀 몇 경기 안 되고 한다고 하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엉더이님 추천 링가드에 감사합니다. 꽂혀있을 그런 내용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내용을 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보 같으니까 선수 한 명, 맞잖아. 농구든 야구든 배구든 축구든 선수 한 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영향력은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근데 일단 K리그예요. K리그. 그럼 뭐야? 적응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한 용병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또 세르비아에서, 브라질에서, 특히 뭐 경남 같은 경우 이런 애들, 또 말컴, 뭐 아니면 뭐 대안, 요런 애들 다 한 바닥씩 하고 갔잖아요. 다 그런 거야.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이름값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아니야. 왜? 어쨌든 다른 부분이 돼야 링가드에 대한 부분들을 쏙쏙쏙 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큰 경기야. 그래서 언어바적인 측면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승하고 헨승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에다가 헨승만 보도록 하고, 언어바는 서울이 3대0 날 수도 있다. 부산하고 서울 이랜드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주하고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재작년도 그렇고 뭐 칭찬만 하죠. 고생을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답을 받아야 JJ 되고 크콩243 답을 님 받아야 구독 된다고 저는 45개월 생각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뭐 강원 같은 칭칭칭이야. 경우는 일단 홈 경기에서 조금 잔디적인 이슈도 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매 시즌 맨날 생기는 이슈인데, 일단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팀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 대비가 좀 할 수 있는 아웃픽이 좀 작은 팀 중에서는 상당히 강주 같은 팀이 K리그에 좀 신바람 불어주고 있다. 또 뭐 강주 팬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수민이 빠지면은 핵심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거든. 근데 또 정호연이 메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뭐냐? 일시적인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딱딱딱 정해줘요. 무리한 거를 시키지 않아요. 이종현 감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전술을 끄지 가는 게 아니고, 선수를 이해시켜가지고, 그 영상도 보게 하고, 미팅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목이 되는 거야. 그동안 한국 축구의 감독들은 뭐라고 했어? 입만 털다가, 결국은 순위 지켜야 되고, 뭐가 챙겨야 되고, 대구F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고. 맞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이 감독은 말에 뱉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치면 지는 거고, 본인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기대성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강원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김대원까지 출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윤영환 감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J리그에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왔었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뭐 약간 이종효 감독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세팅값에서 지금 윤정환 감독의 축구를 구현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어느 팀에 가야 되냐면 어느 정도 기업 구단이 형성이 된 팀에 가야, 이랜드라도 가야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축구를 저는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잔디 이슈도 홈 경기에서 어쨌든 승을 가져가고 홈이 좀 유리해야 되는 맛도 있잖아. 근데 이제 뭐 전용 구장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 잔디적인 이슈, 뭐 핑계 낼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강원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홈구장인데 홈구장 이점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맞잖아. 원정에 사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항상 생기는 부분들. 물론 K리그 자체들이 뭐 잔디 이슈들이 다 좋고 뭐 PL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요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또 이게 팍 나가는 거 하고 중간에 끊기는 거 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포츠라는 게 과학 가지고 다 되진 않지만 과학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 골이 잘 안 터지고 무승부하고 이런 팀들은 그런 한 경기 가지고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서울 같고 강주 같은 이런 팀들은 승 갈 거면 해승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K리그2 그 다음에 서울 이랜드 대 서울 수원 삼성. 슈퍼 매치가 가동이 되는데,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한테 한 골 먹힌 거는 좀 약간 좀 긴장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먹히면 안 되긴 했어요, 솔직히. 아산이란 팀 자체가 여기 이제 좀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랑 같이 놀 거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뭐 하는 게 뭐 부산 경남이라도 다 빠지긴 했죠. 다 빠지긴 했어도 선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1부 템포에 맞춰진 그런 선수들하고 2부에 몇 년을 뛰던 팀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이거 뭐 승부패 다 보인다고 얘기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랜드가 이기면 이랜드가 이기고 수원 삼성이 이기면 수원 삼성이 좋은 배당 한번 건드려 보는 게, 뭐 2배 2.39에 뭐 2배 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어바적인 부분들이 좀 더 애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승패는 어디를 보느냐? 저는 이랜드 보고 있습니다. 부산한테 3대0 이긴 게 아니고 오스만을 간 건 알고 있었어요. F솔에서 이랜드로 간 건 알겠는데, 이게 중심이 잡히니까 이랜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 저기 제가 눈을 말했잖아. 대전처럼 해가지고 뭐 홍보도 좀 때리고 뭐 판매를 하려고 그래 했었잖아.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구단 저걸 줄이겠죠, 운영을.
감독도 좋은 감독들. 그렇다고 아예 안 쓰진 않고 임대 쓰고 임대 주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져갔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감독이 입맛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 삼성 같은 지수랑님 경우도 추천 무시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없는 게 뭐냐면 감독이 좀 초짜백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염기훈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는 이건 좀 감독의 싸움에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더는 여러분이 언더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저기 부산하고 했던 요런 경기를 압도를 했거든. 근데 그게 빨리 압도가 되었던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2대 0이 나오고 3대 0을 하면서 물론 부산이 족구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랜드도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가갖고 하는 게 K리그 발전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구간들도 많았어. 결국 플레이오프 좌절이고 뭐 한 경기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된 건데 몇 경기씩 못 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하위권 한 거의 하위권이었죠. 여기도 하고. 근데 자원들은 좋고 다 보면 이랜드 임대야. 이랜드가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이랜드에서 임대를 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승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의 몸 배낭을 따져요. 맞죠? J리그 2 같은 경우도 2학기 터지고 하자. 저기 뭐야? 악기타 터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천안하고 충주 같은 경우도 오버 안 봅니다. 오버 볼 거라 생각했죠. 천안 승도 하고 역배도 하고 청주도 컬러 보여주고 다득점이고 맞죠? 이거 어떤 경기다? FC 강주하고 강주 FC하고 저기 FC 서울 같은 그런 경기다. 뭐야? 그래갖고 지금 언더 다 잡아야죠. 한두 개가 아니죠. 울산 언더. 그다음에 뭐야? 저기 언더들 있죠. 한 세네 개 정도 했죠. 그런 경기가 느낌이 나는 경기고 어 올해는 천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 차이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박 감독. 알겠죠? 그래서 나는 멤버는 똑같아. 선수들 상당히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지금 제가 언더 찍은 경기들은 여론 봤을 때는 천안도 뭐 공격적이고 뒷심이 약하고 청주도 최용현 감독이 그 첫 시즌에 바로 일부러 승격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맞대결은 또 다득점스럽고 1대1이니까 거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언더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청주도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지난 경기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운영을 할 줄 아는 분명 운영도 했지. 근데 약간 청주 선수들도 상당히 젊어. 외국인도 젊은 선수들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좀 노련한 맛이 더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기 그렇게 다득점스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어 플러스 되는 건 이제 청주는 이제 원체 작년 시즌이 좋았으니까 너무 플러스 될 부분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래 생각하니까 형들은 무승부나 해무 찍어보자 이러잖아.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2.35나 2.4나 2.3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 패러다임 바뀌었잖아. 언제까지 뭐 3 가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새 경쟁력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건드려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천안승에다가 전 저득점 보도록 하고요. 성남하고 안산 그리너스 경남이 그렇게 이제 뭐 첫 골을 못 키워 저는 걱정 크게 안 했습니다. 최소 무승부는 할 거라고 봐서 어쨌든 전력이 좀 떨어지고 뭐 선수 언급할 에는 한 2명 정도 있지만 가장 K리그에서 투자를 안 하는 구단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감독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성남의 이기영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기 핸승해야죠. 일반승은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나마 아스날 있을 때는 뭐 중원에 좀 까닥거리긴 했지만 뭐딴 팀보다 높잖아. 근데 투니까 이제 좀 먹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그게 고민이 없은 부분들이고 이랜드 역배네요. 이랜드 역배 보겠습니다. 정배 역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랜드 보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말꼬리 자꾸 넘어질 거면은 그냥 보지 말고. 그 다음 J리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가지 않고요. 있을 게 있으면은 가는 거고 잘 되면은 또 추가 좀 만들어 가는 거고.
J리그 1은 보지 않고요. 2만 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2가 좋은 것 같아요. 은근히. 팀도 더 많고, 가져갈 것도 더 많다고 생각하고. 1은 어제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뭐 예상대로 박빙에다가 뭐 어거지 승을 한다든지, 뭐, 예측 좀 어려웠을 만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한 2개, 3개, 미톱, 뭐였나 하여튼. 2개 써주고, 안 썼죠, 딴 거. 오늘 J리그 6경기 다 오버 봅니다. 다 오버 봐요. 그래서 또 몇 개 뜨는지. 오늘 NBA는 또 오버를 많이 봤는데. 이거 다 오버 봐요. 다 오버. 뭐 순서 매겨 달라면 순서 매겨 줄게요. 일단 뭐 지바 승 오버는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 그지? 또 되는 팀은 올라오고 항상 5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일단 군마 같이 아무 설명을 할 필요 없는 팀은 딱히 뭐 이야기할 건 없다 보고 2.65의 핸승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거 농구에 막 꽂혀있을 때 이것도 서브라든지 조합을 가면 되는데 모른다고 그냥 항상 등한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 뱉어놓고 이틀 만에 또 그 경기력을 보여주잖아, 이것들이. 시미즈는 J리그2의 약간 나고야 같은 팀이에요. 경기 운영에서 진행을 하는 팀이고, 짬뽕 같은 경우에 좀 뒷심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가고시마 같은 경우도 뭐, 후쿠시마, 가고시마, 뭐, 도쿠시마, 요런 애들 보고 다 해주긴 했지만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운영적인 경기 내용이 하는 팀들한테는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빅4 중에서는 조금 가장 폼이 떨어져 있는 폼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 좀 제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 일반컵 때. 그다음 체력적인 것도 좀 많이 갖다 썼어요. 이거는 배팅이 우리가 했던 경기고 조합에 가져갔던 경기니까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야. 그러면서 빈 공간이 나서 이 가고시마 같이 전혀 그렇게 파워 세지만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아산이나 뭐 경주 FC 같은 이런 느낌인 거야. 지역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약간 브리즈번 FC 같은 그런 브리즈번 로어 같은 그런 팀이에요. 알겠죠? 일단 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야마구치 프렌, 야마구치 프렌하고 야마구치 프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강조한 적도 있었죠. 심지어 그죠? 그 다음에 센다이 승, 그 다음에 뭐요 정도만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개싸움 날 가능성이 크다. 그중 6개 중에서 가능성이 조금 6순위로 좀 떨어지는 팀은 구마모토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후지에다 오이타, 그게 5번째고, 미토 센다이가 4번째고, 야마구치가 3번째고, 지바가 첫 번째겠죠, 순위로 따지면. 근데 시미즈도 운영만 하는 팀이냐, 나고야랑 다른 점은 점수 많이 뽑는다는 거죠. 특히 2부로 다시 내려가 버리면은. 그리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여러분이 눈에 보신 부분들, 3대2가 나왔죠. 그래서 뭐 해승 넣으면은 뭐 해승 4배라도 하나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죠. 그때 뭐 경기가 좋았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설명할 것 다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됐나? 다 했나? 마산마피아 K1976551님 추천 감사합니다. 3경기 했고, 3경기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버너스님 추천 질문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고, 오늘 좀 저기 어떻게 짤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갖고 5배, 뭐 2.3, 2.4 뭐 이렇게 예상을 하든지 아니면 언어바 3개 뭐 해서 뭐 2개 아니면 뭐 K리그끼리는 K리그끼리 아니면은 저기 J는 J끼리 거기다가 뭐 WKB에 넣든지 뭐 요렇게 지금 일단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녹화 끝내고 일단은